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박지연 리포터. 네. 오늘은 무슨 소식이에요? 네, 최근에 영국과 중국 간의 밀월 관계, 또 황금 시대였다고도 말을 하는데요. 긴밀한 경제적 협력 관계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브렉시트 결정과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뿐만이 아니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중국과 조금 거리를 두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준비했습니다. 네, 기사에서는 뭐 황금 시대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밀월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중국과 영국 사이에 어떤 긴밀한 협력 관계가 있었던 건가요? 사실 뭐 이렇게 중국하고 영국하고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는 그렇게 막 저한테 실감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해 5월 달에 이 중국이 이 런던에서 위안화 표시의 국채를 발행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상당히 규모도 많게. 그래서 이제 금융 허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유럽의 금융 허브인 런던과 뭔가 상당한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긴밀하게 가져가려고 좀 노력은 했었던 것 같아요. AIIB도 들어갔잖아요. 런던에서. 거기에 런던도.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고 마음 놓고 쫓아 들어가긴 했는데 중국하고 영국은 원래 역사가 깊어요. 홍콩이 영국에서 네. 아편 전쟁. 했잖아요. 그죠. 마카오는 이제 포르투갈인가 그렇지만 홍콩이 영국에서 한 거고 다음에 그 샹하이가 다 영국 쪽 애들이 들어와서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나가지고. 밀월 관계가 잘 갔으면 아주 잘 갔을 텐데 네. 가다가 좀 잘못 가가지고 이게 아편 전쟁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이번에 밀월 관계도 중국이 영국한테 당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좀 되긴 합니다. 이제 그 아편 전쟁이 그거 터지고 난 다음에 중국의 경제가 세계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세계 경제 GDP 비중을 쫙 놓고 보면 아편 전쟁 터지기 바로 직전에 중국 경제가 유럽 경제보다 더 컸어요. 규모가 유럽 전체보다. 미국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때 막 말 타고 인디안하고 싸우던 세상이니까 그 옛날에 미국은 존재하지 않았고 유럽하고 영국, 중국하고가 이제 1, 2위를 다퉜는데 중국이 더 컸어요. 아편 전쟁 이후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영쪽에 있는 데 가서 선이 붙습니다. 중국이. 최근 들어 다시 하나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중국이 타격을 크게 본 건데 아편 전쟁이 뭐 그것만 안 했으면 그 전까지는 밀월이었잖아요, 사실은. 많이 밀월했었죠. 어차피 영국이 뭐 곳곳에 식민지화 안 한 적이 없으니까 뭐 그런 관계들도 있었겠고. 뭐 밀월이라고 하기엔. 예. 근데 확실히 그 기존에 있었던 뭐 캐머런 총리라던가 뭐 오즈본 그 재무장관 그 시절에는 그 위안화의 역외 허브로서 런던을 상당히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되게 적극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뭐 상당히 좀 중국과 영국 간의 밀월 관계가 과거에 좀 있었다라고 좀 우리가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작년에 이렇게 국채를 대규모 발행을 한 적이 있는데 올해 또 발행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 관리가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했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점점 멀어지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 걸까요? 혹시 그 인터뷰 기사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그러니까 브렉시트 전인가요, 후인가요? 후겠죠, 그렇죠? 예. 브렉시트가 벌써 한참 지났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지를 밝힌 게.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국이 그 런던을 어떤 그 위안화 국채 발행의 그런 장소로 이용했다는 얘기는 유럽 전체의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영국이 지금 이제 유럽에서 탈퇴해서 네. 이제 유럽 내에서 어떤 금융 허브의 역할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그 런던에서도 상당 부분 금융기관들의 어떤 네. 뭐 이탈 이런 것들이 좀 예견이 되고 그러면 제가 중국이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런던에서 추가적으로 이
위안화 국채 발행을 할 유인들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영국, 특히 런던의 그 유럽권 내에서의 금융 허브의 어떤 위상이 상당 부분 훼손당한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로 좀 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 봐도 최근에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또 올해 연준 금리 인상 감안하면은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위안화 국채를 그러니까 영국에서 발행한다고 해도 해외 수요가 되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중국이 막 앞으로 그러니까 크게 성장하기보다는 올해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영국 입장에서도 위안화 국채를 발행할 그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중국이 어느 정도 영국을 통해서 미국과의 어떤 그 경쟁 관계 네. 그를 유지하려고 했다고 보면은 이제 브렉시트 이후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영국은 뭐 미국 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영국도 뭐 말씀하신 대로 유로존 탈퇴 그 이후에 영국의 어떤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이 급격하게 이제 뭐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도 굳이 영국과의 어떤 밀월 관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를 못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에 대해서 영국에서 이제 런던 시장에서는 올해 또 할 생각은 없고 뭐 홍콩을 예로 들어서 홍콩은 좀 큰 가능성이 있고 또 새로운 기사를 보면은 뭐 독일과 뭐 직접 거래하는 거래소를 뭐 구축하려고 한다, 위안화 허브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안을 사실상 런던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위안화 국제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예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전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위안화의 국제화를 계속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위안화가 뭐 365일 24시간 365는 아니겠군요. 영업일 내에 이 거래 시간이 끊기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 아마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럽 쪽, 아시아 쪽, 뭐 미국 쪽 이렇게 아마 추진을 할 것 같은데, 결국은 런던이 유럽 쪽에서 금융 허브로서의 어떤 역할을 상실했었을 때 대안이 누구냐? 뭐 지금 들리는 얘기는 뭐 유로 클리어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 이제 다 뭐 독일 프랑크푸르트나 뭐 프랑스 파리나 이쪽으로 이제 서로 가져가려고 조금은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도 그 현재 런던이 하고 있는 금융 허브의 역할을 이제 프랑스가 할 건지 독일이 할 건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조금 줄타기를 하는 이런 쪽이지 않을까 싶고, 아시아 쪽에서는 사실 제가 김칫국을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위안화 허브로서 조금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요. 위안화 원화 직거래 시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뭐 사드 배치 이후로는 거의 뭐 이제 물 사드 아니어도 건너갔고 약간 김칫국 같고 그랬나요? 예. 홍콩이 있잖아요. 그렇죠. 홍콩이 있긴 홍콩이 우리보다 하지만 훨씬 큰데. 예. 그렇죠. 그래도 이제 뭐 어차피 홍콩은 뭐 중국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일본하고는 사이가 뭐 워낙 중국이 그렇죠. 안 좋으니까 그리고 홍콩이 동경하고 비해서 뭐 밀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홍콩을 손에 쥐고 있는 한은 아시아의 다른 데는 좀 사실은 중국의 이해관계가 떨어지죠. 그래서 뭐 홍콩 쪽에 더 그냥 아예 집중하는 우리는 뭐 홍콩, 싱가포르 쪽만 해도 뭐 충분할 텐데. 뭐. 근데 파리로 가긴 쉽지 않을 것 같고, 가게 되면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프랑크푸르트 더 가능성은 높은데, 왜냐하면 프랑크푸르트가 좀 더 세요. 파리보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가 좀 세다고 하더라도 런던하고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사면 초과인 거죠. 그 유로화 거래가 유로화의 결제도 그 유로화를 쓰지도 않고 그렇지. 또 유럽하고 교역도 안 하는 런던에 계속해서 이 유로화의 결제 시스템이 아니, 머물러 근데 있는다는 것도 참, 런던은 네. 어차피 그 전에 유로 이제 EU에 들어가 있었어도 유로는 안 썼고 어차피 자기네 스터링 파운드를 따로 쓰고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기 나간다고 해서 여기 교역이 안 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런던의 경쟁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프랑크푸르트로 이전돼 간다고 우리가 상상하면 안 될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이 그런 면에서는 간보기를 한다 소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간다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다시 런던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쌓여 있는 인프라라는 게 그걸 통으로 이렇게 다 들어서 이렇게 옮긴다? 그 유형만 있는 게 아니라 무형이 얼마나 많은 건데 금융은 다 무형인데 이게 다 무형이잖아요. 이게 유형이 아니잖아. 이 사람들을 다 그대로 들고 가야 되는 건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런던은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고 그렇죠. 프랑크푸르트는 이번에 자기네 뭐 이참에 비중을 조금만 늘려보자 이렇게 될 노력할 거고. 거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메이 총리가 뭐 중국과 좀 거리를 두려고는 하지만 그걸 굳이 뭐 멀어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좀 브렉시트가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잠시 일어나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굳이 영국이 중국을 밀어낼 그런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여력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정신이 워낙 없고 네. 그 먼저 당면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보니 그쪽에 신경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뭐 합리적인 것 같고 중국은 그런 런던에 조금 약간 서운한, 약간 삐져 있는 쉬어가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파트너를 다시 바꿔볼까? 뭐 이렇게 좀 고민하는 뭐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메이 총리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중국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닐 것 같지만 네.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메이 총리가 뭐 5년 할 거예요, 10년 할 거예요. 시진핑은 몇 년 남았죠? 5년 넘게 남았죠 지금. 그렇죠. 10년 하니까 이제 전반기가 끝나가는 정도. 전반기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죠?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리 충분히 시진핑 입장에서는 다음 총리 만나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이 밀월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밀월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일단 이 영국도 런던도 금융의 허브였다가 결국에는 지금 뉴욕으로 넘어가면서 금융 허브의 위상이 많이 약해진 상황에서 어쨌든 EU란 곳에 가입을 해서 통화는 다르게 썼지만 그래도 금융 허브의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브렉시트로 인해서 EU 쪽과도 멀어지고 결국에는 미국 아니면 중국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영국도 아무래도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국과 어떤 이런 적절한 거래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어떤 입장, 태도 변화를 살펴볼 것 같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영국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뭐 굳이 영국과 어떤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될 수 필요성보다도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프랑크푸르트라든가 뭐 중국 영토인 이제는 영토인 뭐 홍콩 쪽을 좀 더 키워보고 싶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미래 관계는 당분간은 오히려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유지가 될 걸로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시면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유럽인이 뭐 미국인이 어디에다 전쟁을 하는 상대방의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도 서로 실물하고 금융 교역은 계속 했어요. 전쟁한다고 이거 안 하는 거 아니거든. 서로 물건 팔고 살 거 팔고 사고 금융 거래도 할 거 다 하고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유럽 쪽은 또 더 그렇고 그래서 런던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안 잡으면 좀 아까 우리 이주원 연구원 얘기한 것처럼 그자도 지금 뉴욕보다 힘이 약한데 중국마저 뺏기면 잘못하면 홍콩에도 밀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은 뭐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더 밀월로 빠질 수도 있다는 의견은 난 100% 공감을 해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또 앞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들어서면은 그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좀 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유럽 쪽은 좀 러시아에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카드가 좀 중국이 좀 더 친밀감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좀 독일하고 좀 중국과의 관계도 과거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경제적 규율을 하면서 독일에서도 그런 그 위안화 국제 발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건 중국은요
독일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전부 다 해야 돼요. 기술 통화되려면.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